네, 지난 부동산 호황기에 이 허위 매물 등의 영향으로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일명 빌라왕 사건을 필두로 해서 서민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 대처법과 그 예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김한성 변호사와 함께 다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한서울 변호사님, 요즘 보면은 이 전세 만기 때 보증금을 못 달려받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오늘 오전에도 뉴스를 보니까 전세 보증금 9천만 원을 되돌려받지 못해서 숨진 20대 이 사건 사망 소식을 접했는데, 자,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이 전세 사기가 성립이 될까요? 네, 우선 만기 때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다고 무조건 사기가 되는 건 아닙니다. 사기가 되려면 속임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속임수는 없었는데 사후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생겨서 변제가 안 되는 경우라면 민사적인 채무 불이행입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가 들어가야 되고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이 돼 있으면 보험 처리를 하시면 좋습니다. 예. 전세 사기라는 것은 처음부터 작정하고 만기가 되더라도 보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그런 것처럼 속여서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보증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네네. 물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이미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 사기는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노려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한동안 이런 피해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도적으로 어떤 허점을 노린 걸까요? 우선 주택임대차 보호법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예.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집에 들어와 살면 제3자한테도 대항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관계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하고 임차인 사이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중간에 집을 팔거나 경매가 나가거나 아니면 돈 빌리고 근저당을 잡거나 아니면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면 그 제3자한테는 내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항력을 갖추면 제3자한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어서 안 나가고 계속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대항력이라는 것이 주택을 점유하고 그다음에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신고한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한 즉시 발생하는 효력이 아니라 다음 날 생각한다. 여기서 법에 허점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생기기 때문에 만약에 임대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한 당일에 건물을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돈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해버리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더라도 그 순위가 밀립니다. 예. 그래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피해를 예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을 취득하도록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현행법상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예. 임차권 등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등기라는 것이 그 속성상 등기 즉시 대항력을 취득하거든요. 근데 임차권 등기라는 제도를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고 이게 실제로도 잘 쓰이지 않았습니다. 예. 저도 등기부에서 임차권 등기를 아직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등기는 공동신청주의라서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같이 등기부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됐습니다. 예. 그리고 임대차가 만료가 되면 말소도 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로웠고요.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권 등기를 하자고 하면은 기분을 상해하시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도 이걸 요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 근데 요즘 보면은 뭐 임차인과 임대인이 만나서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멀리서도 전자서명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럴 경우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임대인에게 같이 계약을 하자 임차권 등기를 요구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전세 사기가 사회적으로 엄청난 문제로 대두가 됐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예. 임차권 등기라는 좋은 제도를 썩혀둘 필요가 없어요. 돈을 빌려주면 우리가 근저당 등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임차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임대인한테 만기까지 보증금이라는 돈을 빌려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 임차권 등기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임대인이 임차권 등기를 안 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귀찮고 번거로워서. 근데 이거는 위임장 써주고 인감증명서 주면 임차인이 혼자 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가 돼 있으면 대출을 많이 못 받아요. 그런 실제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이제는 금융권에서도 국토부랑 연계를 해서 그 임대차 정보를 확인한 다음에 그 남는 부분만 대출을 실행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실제적인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자꾸 말로만 지금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앞으로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제도들을
많이 활용하는 쪽으로 우리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되고요. 이게 임대인 입장에서도 나중에 전세 사기로 고소당하는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겁니다. 예, 예. 자, 뭐 시스템적으로 보완이 되는 잘 알려지지 않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저희가 알아서 활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전세 사기 하면은 뭐 일명 깡통 전세다 이런 말을 많이 거론하잖아요. 구체적인 설명도 한번 곁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깡통 전세라는 게 주택 시가에서 근저당 채무랑 그다음에 선순위 보증금, 그러니까 그 건물과 관련된 임대인의 채무 총액을 빼면 남는 게 없어서 내가 받을 보증금이 없는 경우입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근저당 채무랑 보증금 총액이 시가의 7, 80%를 넘어가면 깡통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계산하냐면 임대인이 돈이 없으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근데 경매에서 제값에 팔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찰이 되면 7, 80%가 기본이고 안 좋으면은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는 건데요. 일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깡통 문제는 잘 안 생깁니다. 예. 왜냐하면 근저당 채무는 등기부에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선순위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는 외형상 여러 사람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호실별로 한 개가 별개의 건물입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들어가 살면 선순위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근저당 채무만 얼마인지 계산을 해내면 깡통 전세를 면할 수 있습니다. 예. 문제는 빌라입니다. 네네. 이게 우선 시세를 확인하기가 아파트에 비해서 어렵고요. 두 번째는 법적으로 다가구 주택으로 등기가 돼 있으면 다세대 주택인 아파트는 등기부가 호실별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네. 근데 다가구 주택인 빌라는 등기가 통으로 돼 있어요. 전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로 들어가더라도 아파트는 호실별로 따로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빌라는 통으로 다 같이 진행이 됩니다. 무슨 예. 얘기냐면 빌라 경매 대금에서 빌라에 사는 주민 전체가 보증금을 나눠 받아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할 때 만약에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인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선순위자는 있는데 그게 전세가 아니라 월세니까 문제없다 이런 식으로 기망을 했으면 전세 사기가 성립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빌라 왕이라는 전세 사기라는 지금 대명사가 붙은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사를 또 앞두고 계신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아파트가 아닌 이 뭐 다세대 다가구에서 이제 빌라 쪽에 해당하시는 분들, 이 깡통 전세 사기 대비할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먼저 확정일자라는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아까 주택을 인도받아서 전입신고를 하면 예. 계약력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여기에다가 인터넷 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 그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라는 거를 받을 수가 있는데 예. 그러면 그 확정일자 후에 건물주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근저당 설정하거나 아니면 다른 임차인 들어오더라도 건물이 경매될 때 그 사람들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 생깁니다. 근데 아까 빌라는 건물 통째로 경매가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근저당 채무뿐만 아니라 건물 전체에서 나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임차인이 몇 명이고 그 보증금 총액이 얼마인지까지 계산이 돼야 깡통 전세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야, 근데 이 빌라 같은 경우 그럼 나보다 우선순위 임차인 정보를 알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게 또 다른 문제인데 예.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걸 공적으로 취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으로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으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네. 임대인이 만약에 동의를 안 하고 거짓말을 하면은 이게 확인이 어렵죠. 막막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든 임대인 예. 동의를 요구해서 선순위 임차인의 수 그리고 보증금 확정일자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 사회적으로 큰 무리가 됐기 때문에 임대인도 동의서를 안 써줄 수가 없거든요. 예. 만약에 동의를 안 해주면 거래 중단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전세 상지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법이 지난 3월 31일에 통과가 됐는데요. 골자는 임대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그 임차인의 임대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동의를 해주는 대신에 자기가 임대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도록 개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작정하고 사기치는 경우에는 거짓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직접 제공하는 정보보다는 그 동의를 받아서 그 주민센터나 행정청에 비치된 공적인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회 분위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임대정보 동의서라는 것 자체가 임대차 거래에 관한 필수 서류로 정착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임대인 입장에서도 이게 자기 보호 순환이 됩니다. 예. 1000채가 넘는 빌라왕 사건도 있지만 한 채 갭 투자 하시는 분이
이제 빌라 값이 떨어져서 나중에 전세 사기로 고소당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는 계약하기 전에 정보 다 공개하고 내가 너 동의해줬는데 이게 어떻게 사기냐 이렇게 자신을 보호할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임대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라는 것이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 모두를 보호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알아야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같은데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또 다른 방법은 가급적 그 지역에서 일하시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하실 것을 권유를 합니다. 예. 공인중개사한테는 중개대상무를 권리관계를 파악해서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물론 과거에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자체를 임대차 계약서에 첨부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문제가 될 경우에 대비해서 공인중개사 협회에 보증보험을 들어두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임차인이 보증보험을 통해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이 보험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집 거래 계약을 하잖아요. 지금까지 일어난 피해 사기들은 모두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사건, 사고는 아닌 것 같거든요. 예. 어떤 경우에 그러면 통했는데도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 공인중개사 보조원이 있거든요. 예. 보조원이 중개인인 것처럼 속여서 다 이제 공모관계가 형성이 돼서 아예 작정하고 사기를 친 건데 그런 경우에는 그 자격증이 있습니다. 자격증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중개사 사무실에 그 증서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 협회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100% 맞겠다. 그것보다는 확률을 상당히 줄어들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협회에 된 보증보험을 통해서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도 생기기 때문에 이게 보다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럼 이제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절차도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끝으로 전세 사기 예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예, 사실은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아닌가 이거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돈 돌려받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이 필수인 시대가 됐고요. 수수료를 아끼시기보다는 공인중개사 통해서 거래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등기부 확인은 필수라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예. 한 번만 확인해도 될 게 아니라 거래 전에 그리고 계약서 작성할 때 잔금 치를 때 단계별로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3단계나요. 예. 중간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임차권 등기를 해드리기를 권해드리고요. 이게 어려우면 이제 계약 체결 즉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빌라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임대인 동의 구해서 임대정보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대리인 통해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본인이 임대차 의사가 있는지 어떻게든 확인을 하시고 보증금을 대리인 통장이 아니라 그 임대인 본인 통장에 송금을 해야 됩니다. 예. 만약에 이런 보호 정치 다 못하고 일이 이미 벌어져 버렸다. 그러면 임대인에게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가압류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것도 안 된다 하면 최후적으로는 사기로 고소를 해서 구속을 시켜서 스스로 변제하게끔 압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법 제도의 빠른 보완이 절실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김한설 대표와 함께 전세 사기 예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